네, 이티비 아침 2부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봄비여서 반갑기는 한데 이 비가 황사비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럴 때 탈모 있으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비는요, 중금속이 들어있는 산성비인데다가 황사 먼지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맞으시면 두피에 자극이 가서 머리가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걱정입니다. 황사비, 탈모 있으신 분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비를 맞지 않으시는 거겠죠. 그쵸. 혹시나 황사비를 맞으셨다면 되도록 빨리 머리를 감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지근한 물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두피를 잘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황사비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설아 캐스터. 네, 이번 비는 아침에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투표하러 가실 때는 황사에 섞인 비 맞지 않도록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그제와 어제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만들어진 모래먼지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그 일부가 비와 함께 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그친 이후에도 황사 현상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황사의 영향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도 오후부터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잔뜩 흐린 가운데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다가 아침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2도 등 어제 이 시각보다 2도에서 많게는 8도 정도나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과 대구, 부산은 18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서해와 남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제주 남쪽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북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다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티비 아침 날씨였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 정범균 씨가 류블리아나의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네, 정범균이 류블리아나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사실 미세먼지에 황사에 참 깨끗한 공기 보기 어렵잖아요. 맑은 날씨 보기 어려운데 이곳은요, 경치도 좋고요. 멋진 자연경관까지 그리고 깨끗한 날씨까지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유럽의 숨은 보석 슬로베니아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을 경유해 장장 12시간을 날아가야 도착하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 슬로베니아. 가는 길은 좀 고생스럽지만 동화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라나의 이 멋진 경치를 보기 위해서라면 사서 고생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엽서 같아요. 이쁘죠? 네. 바로크 양식의 건물들이 17세기 모습을 그대로 보존된 류블라냐의 거리.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국토가 우리나라의 전라남북도를 합친 것만큼 작고 인구수도 2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고 낯선 나라 슬로베니아. 정말 작네요. 하지만 뛰어난 자연경관과 잘 보존된 건축물 덕택에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발칸반도 스위스라 불리며 휴양과 관광의 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녀도 많죠. 이곳은 류블라냐의 중심에 위치한 프렌셀의 광장인데요. 그런데 이 줄은 뭐죠? 와. 남녀노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것의 정체는 뭐죠? 구수한 냄새 풍기는 요것의 정체는 바로 군밤. 우리나라 겨울철 별미인 이 군밤이 슬로베니아에서도 국민 간식이라는데요. 오, 취향 비슷하네요. 그 가격이 무려 한 봉지에 1,000원. 어머. 맛도 가격도 착한 군밤 요 녀석. 심지어 숙취에도 효과 만점이라고 하니 여보 내일 군밤 부탁해. Que biasa 알아요. 어떻게 하세요? 한국에서 공부해서 알아요. 한국에서 무슨 공부하셨어요? 한국어 공부했어요.
Hrvati. Ne? 루블라냐 구경 좀 시켜주세요. Uvijo, sure. Let's go this way. 르블리아나를 제대로 즐기려면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데요. 자전거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 바로 자전거 발견. 그런데 르블리아나 관광에 차도 아니고 왜 자전거가 필요한 거죠? Pogosto gremo tukaj v Ljubljano s kolesi, za druženje, na kavo, po opravkih. 르블리아나의 주요 관광지가 몰려있는 구시가지는 길이 좁고 행인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은 물론 버스와 택시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네요. 또한 시 전체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거의 없고요. 도시 전체가 자전거로 20분이면 다 돌아볼 만큼 아담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이곳의 주요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야, 1년에 3,600원만 내는데요? 덕분에 르블리아나는 매연도, 교통체증도 없는 녹색 도시로 더욱 유명해졌답니다. Se pravi, kolo uporabljam tako poslovno, kot tudi seveda za razvedrilo. 르블리아나의 깨끗한 공기 마시며 도착한 V 이곳은 Ljubljani si zagotovo gledate tudi to stavbo, ki je frančiškanska cerkev. 앞에 보이는 이 빨간 건물은 르블리아나의 자랑이자 바로크 예술의 살아있는 보고 성 프란체스코 성당입니다. (17세기에) 유럽에 유행한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성 프란체스코 성당은 다행히 전쟁의 포화를 피해가 아직까지도 옛날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된 성당 내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나무였다는데요. 이후 수세기 동안에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조금씩 황동으로 내부를 꾸며 지금의 화려한 모습에 이르렀답니다. It's, I like the Baroque interior. I'm impressed. That's the point. I'm impressed because everything is so rich made and so colorful. 3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르블리아나를 지켜온 성 프란체스코 성당. 그리고 그 옆에는 르블리아나의 역사와 함께한 르블리아냐차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아, 어려워. 이 강에는 아주 특별한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Slovenskih 다리 이름은 뭘까요? arhitektov Jožeta Plečnika in to je Tromostovje. 어렵지 않습니다. 다리는 트리플이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밑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위에서 보면 나타나는 세 개의 다리, 중앙에는 넓은 다리는 마차 전용이고요. 파란색으로 반짝이는 양쪽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중축한 다리라고 합니다. 700년 전 처음 이어졌을 때는 나무였다는데요. 한 번의 화재로 다리가 불타고 나서는 지금은 이렇게 튼튼한 석조 다리로 다시 지어졌답니다. 동화 속 도시 같아요. 먼 옛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트리플 브릿지를 지나면 17세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구시가지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르블리아나에 간다면 꼭 방문해야 할 특별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We come in this restaurant 10 years. No, 30 years. 30 years. 30, I 10. So sveže, dišijo, hrustajo, kaj ne še rečem? N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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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jami, njam. njami, ja. Njam, njam, njam. 냠냠냠을 부르는 이 음식. 얼핏 봐서는 뭘까요? 닭뼈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여긴 닭 요리 전문점? Zelo dobra žaba. 개구리요? 냠냠냠의 정체는 개구리. 이곳은 유럽에서 유일한 개구리 요리 전문점인데요. 그 명성이 얼마나 자자한지 유럽 전역에서 개구리를 맛보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온다고 합니다. To je znak v Sloveniji, pozor, žabe na cesti. 한때는 흔했던 개구리. 하지만 지금은 귀한 대접받는 고급 식재료라는데요. To je pa naša skrivna sestavina. 어릴 적 농가밭에 흔하디 흔했던 이 개구리가 귀한 대접을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Zdaj pa zaščitena žaba v Sloveniji. 개구리 뒷다리.
그래서 이곳에서는 동남아에서 수입한 개구리만 사용한다고 하니 걱정 마세요. 그러면 개구리는 어떻게 요리하는 걸까요? 고기는 구워야 제맛이죠. 철판 위에서 화끈하게 뒤집어주거나 밀가루에 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내면 끝.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개구리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식감 살아있네. 뭔가 닭다리 같기도 하고. 매우 진짜?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구리 식당이 지켜온 슬로베니아의 전통 개구리 요리랍니다. 개구리 비린내가 나는군요. 안 드셔보셨어요? 네. 슬로베니아의 전통이 살아있는 개구리 요리. 튀김 맛있을 것 같아요. 먹는 방법도 특이하다는데요. Vedno se uporabljal noža in vilic žabe se je v Sloveniji z rokami. 그렇죠.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라는 거. Ker žabe v Sloveniji jemo z rokami. 여기저기서 손에 개구리 뒷다리 하나씩 들고 뜯느라 바쁜 손님들. 과연 그 맛은 어때요? Mal veliko, mal koščičk, je mal slajši, ne? Dobre. 30 let, ampak vsak teden, recimo, skoraj vsak teden pa hodim eno leto. Na zdravje! 여유와 낭만이 흐르고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곳 류블라나. 볼 것도 즐길 것도 많은 이 도시에서 류블라나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Največja znamenitost je po moje Ljubljanski grad, koliko je lep. 도심 가장 높은 곳에서 류블라나 시내를 굽어보고 있는 류블라나 성. 11세기 지어진 유서 깊은 고성이지만 이곳은 매일 밤 관광객과 현지인들을 위한 문화교습소로 변신하는데요. 과거의 유산이 현대와 함께 살아 숨쉬는 이색적인 풍경, 정말 멋있습니다. Gosto svetla in ker se je začela nova sezona, sva prišla spet na ogled in plesali. 17세기의 유럽을 간직한 슬로베니아의 심장, 류블리아나였습니다. 네, 이름은 어렵지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슬로베니아의 류블리아나 소식. 저도 힘드네요.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승화 아나운서가 준비한 소식 알아보죠. 네, 요즘에 집집마다 반려동물 다들 키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키우다 보니까 새로운 업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강아지들에게 예의 범절을 알려준다든지 건강을 챙겨주는 강아지 유치원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준비했고요. 그리고 먼저 만나볼 소식은요. 요즘에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틈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두 건물 사이를 가득 메운 시커먼 연기 보이시나요? 소방관들이 좁은 틈을 비집고 오가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자, 건물 사이 골목에서 벌어진 화재였는데요. 지난 2월 역삼동 화재부터 3월에 일어난 대치동 화재까지 모두 강남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화재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원인이 담배꽁초였다는 겁니다. 아이고. 건물 사이 화재가 2014년에 30건, 2015년에 38건,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21건 점차 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추세입니다. 근데 사실 4년 전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강남대로에서 이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다고 하니까 참 이상하죠? 그런데 한 발자국을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골목에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길거리에서 못 피게 하니까 저기서 피는군요. 네네. 분명히 따로 없다. 거의 정해진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사람들. 그래서 더 서서 피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배려한다는 점? 보통인 건 아니니까요. 또 건물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흡연자들에게 불만이 많이 쌓였는데요. 그냥 함부로 너무 담배꽁초 갖다 기다 버린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담배꽁초를 버리는 통을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다 툭툭 다 버리거든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골목에 쌓인 쓰레기에 떨어지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 좁기 때문에 화재 진화가 더 어렵다고 하네요. 이 건물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연기가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고 건물이 화재가 급속하게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꺼진 담배 꽁초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흡연은 개인의 자유이자 기호지만 담배 꽁초 관리는 의무이자 필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인천에 위치한 유치원인데요. 자, 이곳에 아주 특별한 원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을 방문한 학부모인데 아이는 없고 일단 강아지만 오죠? 이 친구가 원생입니다. 그 아이 지금 유치원에 좀 맡겨놓고 어디 좀 가려고 왔거든요. 다른 데 맡기는 데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더라고요. 사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잘 놀다 있어. 자, 바로 이 강아지들을 교육시키는 애견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건데요. 반려견 전문 유치원 전국에 30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루 교육비는 약 2만 원이 들고요. 한 달은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합니다. 애견 유치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운동 시간인데요. 그것보다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해야 그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전문 트레이너의 훈육을 통해서 사람과의 소통 방식을 배우고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기릅니다. 너무 열심히 뛰었나 봐요. 지쳤죠? 오늘 밤에 잘 잘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을 기다리는 강아지인데요. 살짝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건 뭐냐면요. 장애물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기본 예절을 배우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렇지. 아이 잘한다. 그렇지. 고집스러운 부분을 좀 고칠 수도 있고요. 이제 견주분들하고 함께 이동할 때 함께 동행선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장애물을 건널 때 피해 가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고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이 강아지 유치원생들의 건강이겠죠? 네, 애견 유치원에서는요, 동물병원과 연계해서 건강관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치석 관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기 코가 지금 말라있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영양 상태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애견 유치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더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늦게 끝나거나 이제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애들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 여기서 놀고 뭐 이렇게 가면은 아이들 건강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그냥 이런저런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강아지 부럽습니다. 자,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인기 대단합니다. 특히 군복을 입은 송중기 씨가 시선을 사로잡죠. 자, 이 군복은 해외 파병 군복이죠. 폭탄 신관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육군 군복. 저 10분 늦어요. 아주 멋있고요. 기관의 여기에다가 정복을 더하면 유시진 군복 3종 세트 완성. 5월 18일에 있었던 남자가 봐도 참 잘 어울려요. 군인 유시진의 인기 열풍으로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군복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렇죠. 별거 다 파네요. 아무래도 이제 밀리터리 패션이 유행이 된 것이 원인인데요. 아이들 옷도 있고요. 여성복도 있고 실제로 밀리터리 의상의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실제 군복을 판매한다는 글도 보이는데요. 이거 근데 팔아도 되는 걸까요?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돌고 있는 군복이 정말 군복이라면 뭐 비슷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요. 정말 군복이라면 군수품관리법 위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군복, 진짜 군복. 자, 자신이 입었던 군복을 팔겠다는 판매자, 제작진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정말. 자, 판매자가 군복을 챙겨서 나오는데요. 이분은 이거를 팔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디지털 군복이 아니었구나. 이거 왜 이렇게 파신 거예요? 안 쓰니까요. 아, 이게 혼자됐어요. 이거 몰리면 불법인 건 알고 계세요? 그거는 뭐예요?
네, 판매자는요, 군복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요, 납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일한 대가를 받은 거 아닌가요? 군대에서 제가 일했을 때 제가 받은 그거에 대한 혜택은 아닌가요? 버릴 수도 없고 버리면 뭐 그냥 진짜 국가재산 낭비하고 나한테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 누군가 피해주자. 네네. 하지만 나라에서 지급받은 군복은 개인적인 판매, 구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트럭들 사이사이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여 계신 거죠? 뭘까요? 뭐 기다리신 거죠? 어떤 것 때문에? 아니, 먹으려고요. 야시장 하고 있어서 먹고 가려고요. 웬만하면 많이 먹으려고요.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펼쳐지는 야시장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이번 야시장에서는 소형 트럭을 개조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추울까봐 어묵탕. 있고요. 트럭마다 준비된 음식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진짜 종류가 많네요. 네네. 30대의 푸드트럭 가운데서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인데요. 아니, 연예인들의 사진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게다가 이름까지 연예인 떡볶이예요. 연예인 떡볶이가 뭐예요? 그 흔히 말하는 영화 드라마 현장에서 그 촬영하는데 밤샘 촬영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스태프분들이나 연예인분들, 배우분들은 이제 힘내시라고 출출할 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고요. 저희가 가장 푸드트럭에서 가장 오래됐지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일반 분들은. 그래서 예, 공개되게 됐죠. 자, 이 바삭한 왕새우 튀김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떡볶이. 와, 맛있겠어요. 한 입만 딱 먹고 싶네요. 자, 분식에 이어서 파스타를 파는 푸드트럭까지. 근데 이분들 팔진 않는 것 같고요. 준비만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감독집이 품평회 때문에 참여했고요. 앞으로 이제 차후에 이제 상설로 운영되면서 참여할 트럭들을 여기서 선발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은 100여 대의 푸드트럭 중에 최종 30대를 선발하기 위한 품평회 시간이었습니다. 총 5회에 걸쳐서 이뤄진다고 하네요. 저는 위생을 1번으로 보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너무 자극적인 맛이지 않은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과 소자본 창업자에게 더욱 주목받고 있는 푸드트럭, 취업난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밤입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야시장 더욱 활기를 띠겠죠.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맛을 선보일 차례인데요. 벚꽃이 가득한 한강공원에 맛있는 음식 냄새까지 더해지니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즉석에서 조리되는 따끈따끈한 요리의 향연. 이게 또 길거리 포장마차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요리 참 다양해서 안 되는 요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먹고 놀고 맛보고 즐기고 그야말로 오감 만족인데요. 푸드트럭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맛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한 군데서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 흔히 아는 그런 뭐 쥐포 팔고 이런 거랑 좀 달라서 색다르고 일단 튀김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요. 근데 이때 라오스 국기를 달고 있는 한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라오스 분들인가요? 라오스에서 오셨나봐요. 외모는 우리나라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2주 정도 거주했습니다. 방비행 유황프라방 BNTN을 거쳐서 2주 정도 거주하고 2주. 라오스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들이 나온 사람들이 말하면 라오스 팬케이크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꼭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제 소스로 구운 닭꼬치도 있습니다. 이곳의 메인 메뉴는 팬케이크인데요. 맛있게 잘 구워서 코코넛 파우더까지 뿌려서 현지의 맛을 살렸다고 하네요. 라오스의 맛 어떠신가요? 야, 진짜 대박이지 않냐? 다 똑같이 어디 가도 똑같은 맛밖에 없는데 푸드트럭은 좀 자신들만의 특색 있는 맛이 많아서 좀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푸드트럭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밤에만 반짝 찾아오는 도깨비 야시장 푸드트럭과 함께 맛있는 밤을 즐겨보세요.
네, 저도 최근에 여의도 이 한강시민공원에 푸드트럭 가봤는데요. 진짜 갈만합니다. 맛있고요. 예, 분위기도 참 좋고 특히 그 여의도 한강공원 이 야시장은 10월까지 열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좀 가보시고 여의도뿐만 아니라 5월에는 동대문에서 패션 그리고 7월에는 목동에서 스포츠를 주제로 한 야시장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골라서 재밌는 부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푸드트럭 정말 서울의 또 다른 명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강성 아나운서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주 몸짱으로 거듭나고 계신 서재경 씨가 준비한 소식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네, 제 매력에 빠지셨군요, 드디어. 네, 직전이에요, 감사합니다. 직전. 네. 요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계절이 변해도 보양식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양식에 이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몸값이 엄청난 거라서 이 불법 조업까지 성행되고 있다는 이것의 정체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고요. 상습 체납 차량들을 골치를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먼저 확인하시죠. 날로 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최근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세금 대신 걷어들인 건 다름 아닌 자동차 번호판? 여기 보관한 것들은 자동차세 체납권 3건 이상 저희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한 것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인천 시내의 영치 대상 차량은 무려 27만 대 이상. 2013년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역시 영치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세액 과태료,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도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 50만 원 이상 그렇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건수와 금액의 증가로 영치 단속이 최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적발 건수가 많다 보니 최근에는 단속 차량에 탑재된 시스템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정보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한 시스템이 영치 대상임을 알리는데요. 지금 5건에 총 66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지방세 촉탁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이 늘면서 현재 전국 시도에서는 징수 촉탁 협약을 맺었는데요. 즉 전국 어디든 체납 차량이 숨을 곳은 없다는 뜻이겠죠. 확인된 체납 차량은 영치장 발부와 함께 즉시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지방 차량도 이제는 영치를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꼼짝마죠. 이렇게 떼어낸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관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2년 후 폐기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고, 도망가는 건가요? 보란 듯이 영치 현장 사이를 비집고 도주하는 차량. 그렇게 도망가는 경우는 체납 차량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이야. 지금 도주한 차량이 저희가 잡을 수는 없었는데요. 체납 현황을 보니까 총 자동차세는 2건에 29만 원이지만 보험도 안 들어갔고 지금 보험 과태료도 많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이렇게 지금 많고요. 체납자 스스로 제발 저릴만 하죠? 한편 또 다른 체납 차량이 적발되었습니다. 체납자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6건에 지금 150만 원이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세금이 50세건에 290만 원이세요. 이야. 26건에 155만 7,310원이고요.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납부하신 일이 몇 월 달에 최근에 납부? 작년에 했을 거야, 작년. 그죠? 오랫동안 납부 안 하셨죠?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몇 건 있는 건 알았는데, 좀 많으신 편이세요. 세금도 안 내고 그랬으니까 그렇겠지. 없으니까 못 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없어서 못 내셨어요? 아니, 그럼 없어서 못 내는 거지. 이거 얼마, 똥차 끌고 다니는 그래도 또 공평과세 때문에 또 다 납부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거 번호 눈덩이가 낸 있으니까 체납액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생계형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해 분납을 약속받았습니다. 또 다른 체납 차량을 발견. 뒤편의 번호판을 보고 접근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앞에 번호판이 없어요. 번호판은 이미 없다? 2016년 3월 22일 날 영치가 돼 있고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못 내고 있는데 좀 발견이 되었고 현재까지 지금 못 갚고 있는 상태고 총 세금이 29건에 이 차량이 560만 원이 돼 있어요.
번호판 하나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 차가 방치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데요. 열흘도 넘었어. 거의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내가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하겠다고 했어. 요 앞에다가 승용차 같은 건 세워놔도 제 아무 말 안 하는데 탁차 같은 거 세워놓으면 우리 가게가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정 얘기를 해요. 조금만 앞으로 당겨줘. 그러면 와갖고 얼마나 뭐라 그러는데요. 세금도 나 몰라라, 번호판 영치된 차도 나 몰라라 하더니 결국 차량마저 압류되어 견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걸 바로 소탐대실이라고 하던가요? 몇백만 원 체납액 피하려다가 차 한 대 고스란히 잃게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영치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손에는 전국 팔도 이곳저곳에 모인 자동차 번호판들이 가득한데요. 이곳 찾아 먼 길 올라와야 할 체납자분들 꽤나 계시겠네요. 미루고 미뤘던 체납세. 결국 영치된 번호판을 찾기 위해 완납해야 하는데요. 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 시청을 찾은 이 중년 신사는 억울한 게 많은 모양입니다. 지방세 근거아니 원래 안 떼는 건데 또 그 기회에서만 떼야 되는 거예요. 2009년 7월경에 바꿨어요. 나라에서. 인천에 살 필요가 없네. 왜요? 왜요? 아이 인천에 뭘 떼봤자 뭐하러 살아. 그냥 이제 떼가고 인천 안 살지 이제 딴 데로 가야지. 인천에서 안 떼서 사셨던 거예요? 선생님? 그런 비양심과 윤리의식이라면 전국 어디서라도 그리고 언제라도 체납 차량으로 또다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설마 어렵게 찾아가는 번호판을 또다시 주인 잃은 신세를 만들지 않으시겠죠? 다음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내주세요. 네. 약속 아닌 의무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자, 봄철만 되면 부쩍 입맛 없고 기력 떨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는 더욱 간절하게 생각나는 대한민국 대표 보양식이 있었으니 그 정체는 바로 몸 보신력도 있고 맛도 있고 남자한테 이거잖아요. 남자한테 넘버원. 영양만점 보양식이라는 건 자랑하기 입 아프고 요즘은 보양식보다 고소하고 담백한 별미로 사랑받는 장어. 그중에서도 흔히 민물장어로 불리는 뱀장어입니다. 대중화가 많이 돼서 장어가 지금 현재 공급과 수요가 지금 잘 안 맞습니다. 워낙 많이 먹는 추세입니다 지금. 여름 보양식으로 성수기를 맞던 것과 달리 사시사철 정말 인기를 누리며 스타급 몸값 자랑하는 민물장어는 연어와 정반대로 바다에 알을 낳아 민물에서 자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장어 맛있죠. 전국 450여 개의 양만장 대부분이 바다에서 치어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인공 부화도 성공을 했으나 성어까지 그러니까 우리 식탁이 오르기까지 그 성장 과정이 지속 폐사가 되니까 현재는 자연 상태에서 잡은 고기만 양식을 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바다에서 잡은 치어는 수집상을 통해 유통 중이라고 합니다. 3, 4월 지금 이맘때 가장 잘 잡힌다는 치어 때문인지 목포 앞바다에 한 어선이 분주한데요. 굵고 까만 민물장어의 생김새와 달리 가느다랗고 투명한 치어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실뱀장어. 굉장히 작군요. 네. 이 치어를 1년 정도 양식한 것이 바로 민물장어. 그런데 실뱀장어 어리다고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최고 비쌀 때 4,300원, 4,800원까지 갔어요. 저기 하나에. 저 한 마리예요? 8,000. 다른 사람은 2억 한 우와. 3, 4천. 로또 아닌 로또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몸값에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너도나도 실뱀장어 불법 조업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덩달아 분주해진 이들이 또 있었으니 소위 돈 좀 되는 업이라는 실뱀장어 잡이에 몰려든 이 불법 조업 어선을 막기 위해 움직이는 목포 해경입니다. 요즘 그 목포 신안 그 인근 해상에 그 불법 실뱀장어 조업선들이 많아서 단속차 투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비정이 항구를 출발한 지 1시간쯤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선박들을 향해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검문 검색을 위해 신호를 보내지만 본체, 만체, 작은 배들이 해경들의 시야에서 점점 더 먼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저희가 오니까 벌써 눈치를 채고 선행기를 이용해서 위협적으로 와주세요.
현장에서 단속되는 순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형. 불법 선박이 순순히 검문 검색에 응할리 만무합니다. 더욱 속도를 높여 추격해보지만 경비정을 완전히 따돌린 배. 그 몸짓 탓에 해경은 이쯤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항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 최소한의 그 수심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안정상. 근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일반 어선을 못 따라가 조시스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눈앞에서 놓쳐버리고만 불법 선박들. 그때 또다시 어선 한 척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포위망을 좁히며 해당 어선에 접근합니다. 가까워진 어선. 한눈에 봐도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불법 실뱀장어 여부를 적재하고 항해하고 있는 어선인 것 같아요. 한번 전문 검색을 양해하고. 이거 자체가 배에서 지금 싣고 다니는 거 자체가 수산자원관리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 영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 철거하고 하는 건데 작업을 안 했다니까요. 하나도 단속한 게 아예 안 했다니까. 그냥 안 하려고 그냥 어장도 하는데 정지 먹으면 쓰겠습니다. 실뱀장어 한 마리 없는 배가 아니냐며 분통함을 토로해보지만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배 위에 실뱀장어 포획 어구를 적재하고 있을 시 이 역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어구를 내가 다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어구를 내렸다 그러면 수산업법이에요, 선생님.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불법 어구 적재를 하셨다. 이거에 대해서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그냥 딴지 하나 풀어주시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야 도대체. 억울한 심정. 법 앞에서는 달랠 길이 없네요. 불법인 건 알고 접근을 하신 거예요? 몰라요 나는. 그냥 물어보지 마시오. 내가 너무 내리십시오. 갈랍게요. 어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바다. 허가 없이도 그물 한 번 내리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방침입니다. 눈앞의 돈이 아닌 더 먼 곳을 내다보자는 거죠. 하지만 3월까지 계획되어 있던 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이 4월까지 이어진 데에는 알고 보면 더 큰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법도 수산자원 보호도 허가받은 선량한 서민들의 터전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 문제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2월 목포 앞바다에서는 점검이 미비했던 불법 조업 선박에 불이 붙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최근에 실뱀장어 불법 빠지선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어민이 조업 중에 해상에 추락해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빠지선 등이 통항 선박이 많은 항로상에 설치되어 있고 야간에 불을 켜지 않아 충돌 등 위험성이 있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소중한 자원을 지키고 또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지켜주는 노력. 돈에 눈먼 이들의 무분별한 불법 조업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네, 허가를 받고 싶어도 쉽지가 않으니 이렇게 불법 조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일부 어민들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선 이런 무분별한 포획 또 불법 조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이 반쪽이 된 서재경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서재경 씨의 반쪽인 홍민정 씨가 이번에는 대박 소식을 듣고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대박의 비밀을 바로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요, 돈이 술술술술 한번 해주시죠. 한 상은 술술술술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나이가 무려 60살입니다. 사장님도 3번이나 바뀌었는데요. 맛은 한결같아서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단골이 된 지 20년, 30년은 기본입니다. 이 메뉴는 하나지만요, 매출은 어마어마한데요. 3대째 이어온 맛으로 초대박을 낸 이곳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재래시장. 한눈에 띄는 오늘의 대박집. 사람들이 목 빠져라 줄까지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곳의 대박 메뉴, 과연 뭘까요? 끝내줘요. 네, 이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음식은 바로 요 감자탕입니다. 바글바글 끓는 감자탕을 보자니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바로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불티나게 팔리는 감자탕 덕분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는 사장님. 감자탕으로 월 매출 1억을 달성한 이호강 씨입니다. 와. 아낌없이 재료 팍팍, 인심 좋은 이곳의 감자탕. 부지런히 감자탕은 감자국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저희는 감자국이라 불러요. 예전에 일대 할아버지 할머니 하실 때부터 이런 전골식이 아니라 국밥식 있잖아요. 그런 국으로 이게 나갔었거든요. 장작 60년 동안 3대째 이어져 왔다는 감자국의 풍미. 오랜 세월이 담긴 깊은 맛은 손님들을 절로 불러 모았는데요. 피로가 싹 풀린다는 감자국 한 술. 중국이 나고 감기 걸려서 먹으러 왔는데 감기 싹 날 것 같습니다. 육수가 좀 진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고기 양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 집의 매출 궁금해지죠? 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카드 점표를 보여드릴게요. 야, 한눈에 딱 봐도 두둑해 보이는 카드 전표. 책이에요. 책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다 얼마래요? 야, 과연 대박집답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네, 이제 본격적으로 대박의 비밀을 밝혀볼 텐데요. 첫 번째 비법, 바로 국내산 등뼈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맛이 좀 뻣뻣해요. 국내산이고 냉동 금냉이 안 들어간 거예요. 네. 지금 봐도 살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 국내산 등뼈만 고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등뼈를 쪄내지 않고 삶는 거라고 하는데요. 74분 들어갈 거예요. 네, 이때 이 삶는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등뼈 고기는 쪘을 때보다 삶았을 때 더 쫄깃해진다고 하는데요. 등뼈를 삶은 후에 바로 건져내지 않는 것도 맛의 비법이라면 비법. 뭘까요? 뜸을 들여야 돼, 이제. 고기가 부드럽고 뼈가 마디마디에 떨어질 수 있게 이런 과정이에요. 삶는 조리법, 알맞은 시간, 거기에 이 뜸까지 들이니 삼박자가 골고루 어우러져 최상의 등뼈 고기가 탄생되는 겁니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등뼈 고기. 저는 아까부터 계속 침이 넘어가네요. 마지막 비법, 이것 빠지면 섭섭하죠. 감자국의 핵심, 황금 비율로 만들어지는 육수입니다. 등뼈 삶은 육수랑 국물이랑 사고를 우려낸 국물이랑 1대1로 섞어서 만들면 저희가 이제 감자국에 나가는 메인 요리에 나가는 육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등뼈 삶은 물과 돼지 사골 육수의 황금 비율. 감자국 육수에서도 60년 세월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야들야들한 살코기에 한 번 반하고 시원한 국물 맛에 두 번 반한다는 이 집의 감자국. 고소한 육수와 쫄깃한 등뼈 고기는 환상의 궁합입니다. 맛있겠다. 대만족이죠. 안양에서는 이런 거 이 정도 못합니다. 이 정도 가격에는 먹을 수가 없죠. 맛있어요, 진짜. 밑볼 봤는데, 이렇게 감자국과 함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감자국에는 역시 감자가 들어가야 하는 법. 신들린 칼솜씨로 감자를 깎기 시작하는데요. 손대기가 무섭게 하얀 속살을 드러내는 감자. 그야말로 빛의 속도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고 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장사를 하시니까 감자를 이렇게 까주고 국제라든가 놀든가 뭐 이렇게 평생을 바치신 거네요. 네, 어린 시절 연필보다 칼을 먼저 잡았다는 친구. 이번에는 물을 썰기 시작하는데요. 역시나 손이 안 보이죠. 어머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저 앞에 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따라하신 거예요? 네. 이거 보는 게 이거니까. 보는 게 있는데, 이게, 하더니 저보다 더 잘해. 시킨 거죠, 하라고. 알려준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원조 칼잡이라는 이대 사장님 실력이 궁금한데요.
아니 그런데 어머님 이 속도가 좀 느리죠. 감자국 경력 15년, 청출어람이라고 했나요? 이제는 스승보다도 뛰어난 칼솜씨를 가진 주인공. 하지만 아직까지 배우지 못한 비법도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요. 저희 감자국에 들어가는 양념. 어머님만 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 손도 다 하셔야지 이거. 감자국의 활용점정 양념장. 저만 만들 수 있는 양념장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감자국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 양념장은 이 집 최고의 무기.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이죠. 간단하고 알려주시죠. 아유, 어머니 비법 전수해 주시나요? 아이고, 조금 더 기다리세요. 감자국과 찰떡궁합인 요 깍두기도요, 늘 직접 만든다고 하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정성 그 자체입니다. 깔끔하고 시원하고 이제 저희 탕하고 이제 국하고 맞는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절일 때 생겨난 물을 버리지 않고 깍두기를 만들 때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깍두기의 시원함과 감칠맛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할머니의 등장. 먹음직하네. 아니, 할머니 맛이 어때요? 맛있네. 아삭아삭하네. 네, 이렇게 깍두기도 완성입니다. 이른 오후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이곳. 누가 대박 가게 아니랄까봐 팔팔 끓는 감자국처럼 감자국의 인기도 뜨거운데요. 이모, 여기 무진장 하나요? 여기 최고당 하나 주세요. 무진장? 혹시나 하나 주세요. 에? 이 손님들을 외치는 구호가 뭔가 했더니 다름 아닌 이 집 메뉴 이름입니다. 메뉴가 좀 독특하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여기 2대 아버님이 이제 메뉴를 지원해 주고요. 남들과 좀 차별화 두는 것도 있고요. 좀 재미있어 하는 것도 있고, 기억에 탁 남으라는 것도 있고요. 원래 이런 재미있는 메뉴뿐만 아니라 이대 사장님의 철학이 담긴 글귀들을 가게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살아생전 감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느껴집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던 주인공. 이 집의 장인 정신은 이대 사장님에게서 전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전에는 이게 직접 쓰신 이게 아버님 필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접 쓰시고 이제 이게 붙어 있는 건데 지금 띄워와서 그 예술이라는 얘기 말을 많이 썼거든요. 저희 감자국 예술이다 뭐 이런 거. 예술은 예술 작품들은 먼 훗날 뒤에 가도 빛이 나잖아요. 이게요. 가치가 있고 그런 의미로 이제 항상 그렇게 많이 애착도 많이 보이시고 표현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요. 1958년 그때 그 시절부터 3대를 이어온 감자국. 주인공이 3대를 잇기까지는 운명적인 계기가 있었다는데요. 조그맣게 이제 사업을 했다가 하면서 이제 97년도, 98년도 이제 IMF 시절이잖아요. 저도 이제 물론 뭐 하다가 조금 이제 주춤할 때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게를 도와주면서 이게 우리가 역사가 있는 집 이런 집이라는 게 저한테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와준 거죠. 감자국의 오랜 세월만큼 추억을 쌓아간다는 손님들. 아주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왔었고요. 지금은 여자친구랑 오고 있어요. 올 때마다 아주 그 맛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60년 세월을 등에 지고 3대를 이어가는 주인공의 꿈은 뭘까요? 큰 계획은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지켜가는 거. 이제 노력은 해야 되는데 60년 한 길 이어온 감자국의 맛. 그 역사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네, 아침부터 시원한 감자국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자, 이TV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